대표님, 탄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탄핵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헌재에서. 예, 저는 뭐 확신합니다. 언제쯤이요? 늦어도 3월 초순경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퇴임하게 되면 예.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재에서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04년 탄핵 때 겪어보니까 그때도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구성이죠. 예.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마냥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예. 그런 어떤 권력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예, 예. 강박이 헌재 내에 아주 깔려 있었어요. 예. 저는 뭐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그 히말라야에 계시다 그때도 급고 돌아오셔가지고 대리인이셨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는 청와대 계실 때가 법률 아니거든요. 대리인이죠. 예, 예.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에 끝내자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오히려 소추안 쪽에서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시간을 끄는 여러 가지 신청들을 다 적절하게 기각을 했죠. 다 차단들을 하면서 상당히 조기에 예. 결정을 내려주었죠. 참 역사가 희한해요. 그때 김기춘이 소추하는 쪽이고 반대편 대리인단에 문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러네요. 2004년도에는 6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7차 심리가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오히려 이번에 그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지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그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간단한 것 같았지만 심리하기가 더 복잡했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을 따지게 되면 보다 명백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심리가 복잡한 것보다 예.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룰이 아직 서 있지 않았어요. 네. 아하. 증거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증인은 어떻게 할 증거 건지. 능력은 예.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룰들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룰을 논의하는 자기들 논의를 꽤 오랫동안 가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정리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됐죠. 이제 그 시간이 필요 없죠. 예. 그러고 탄핵 사유는 방대하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 기록과 특검 수사 기록으로 완샷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탄핵 사유가 방대하다 해서 그 재판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월 31일까지는 안 될까요?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1월 31일도. 저는 뭐 예. 박한철 헌재 소장이 그런 욕심을 그래도 갖지 않을까. 예. 그러나 내부에서 또 시간을 끌려는 또 책동도 있을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표낼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최강욱 변호사가 멋진 말을 했어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박한철 소장은 이 한철을 잘 이용할 것이다. 법률가라면 예. 이런 사건 자기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죠. 결정하고 싶죠. 우리도 예. 우리 법률가들 네. 그 욕심 아니겠어요? 전 법률가가 아니어도 욕심이 나요. 대신에 예. 또 온몸으로 깨친 민주 변호사네. 엊그제 제가 김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박한철 씨가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김현장에 잠깐 있었더라고요.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박한철 씨하고 밥도 먹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 양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네가 판단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그랬더니 지들은 100% 그 양반을 임기 안에 끝내고 싶어 할 거다. 1월 31일. 네. 아. 그 사람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거다. 예.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상 부정부패한 대통령,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친 예. 최고의 검사. 그리고 스스로 자기한테 어떤 그 기존의 검사한테 씌워져 있던 무슨 정치 검사, 예. 그다음에 뭐 그 이상한 짓 하는 검사 뭐 이런 이미지를 되게 싫어한대요. 본인은 그렇게 안 씌워지기를 바란대. 아, 난 정치검사 아니다. 네. 허허. 그래서 나는 굉장히 반듯하고 바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 내가 보면 이건 명예훼손도 아닌데 난 그분이 반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머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이분은 그냥 다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속이고 싶지가 않은 거지 자기 자신을.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예. 것은 거의 뭐 100년에 한 번 그럼요. 예. 있을까 말까 한 앞으로도 없겠죠 그런, 이제. 예, 그런 계획이 없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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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이 마지막이어야죠. 그래서 1월 31일까지도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지금 서두른 거 보면 뭔가 하고는 싶어해요. 엄청 서둘러요 지금. 그렇게 서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국정 중단이 오래되고 있잖아요. 이 국정의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결정 내리고 예. 또 헌법도 그다음 대통령 선거를 60일 내에 빠르게 끝내도록 하고 규정한 게 예. 곧바로 이게 바로 국정 공백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거든요. 한 방송에서 6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탄핵이 가결되면 60일 안에 선거로 치르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인데 6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그때는 좀 왜 그렇게 망설였어요? 제가 좀 더듬었는데 예, 저한테 좀 맞아. 원포인트 과외를 좀 듣고 가시지. 내가 가장 앞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맞으면 당신이 문재인이 가장 유리하지 않냐. 예. 이 점이 제가 자꾸 이제 걸렸던 건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계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 예. 아니 헌법학자들이 그리고 오랜 유구한 헌법의 역사를 두고 60일을 맞는 건 이 시기가 어느 대통령이 또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성도 있겠지만 헌정 중단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산된 시간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그때 안 하셨어요? 그때는 질문이 이 사임하고 탄핵을 함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경우는 일체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예. 예를 들면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탄핵을 바로 물어본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원칙을 중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시원한데 조중동은 이제 이것도 먹잇감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 친구들도. 탄핵이 안 되면 이제는 혁명이다. 그 발언하셨고 만약 대통령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걸어갖고 좀 밀고 들어왔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죠. 탄핵했죠.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으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한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나 국회는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화에서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뜻을 받드는 거죠.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탄핵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 예. 생각할 수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저는 뭐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만에 하나 생긴다면 그것은 맞으면 국민들의 뜻을 제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봉쇄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은 분노하겠죠. 예. 그러면 국민들은 직접 아마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그때는 우리 뭐 정치인들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제가 객관적인 그냥 예측을 한 것이고. 그거를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단 말이죠. 내가 이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뭐 시민혁명, 촛불혁명. 그렇죠. 혁명이 진행 중이죠. 네, 저는 뭐 예. 너무나 자랑스러운 예.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도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혁명에 대해서 마치 좀 폭력적인 것처럼 또 비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막 그 공격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예. 내가 알게 됐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혁명하면 쿠데타 같은 거예요. 아하. 아니, 쿠데타는 혁명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오히려 4.19 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5.16 군사 쿠데타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무서운 거예요. 공수부대 출신인데다가 혁명을 하자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막 우겼던 분들이 만큼 예. 혁명 그러면 그런 쿠데타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근데 예. 그것들이 좀 무서워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그렇게 단죄당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오늘도 제가 박문진 이사회에서 그 늙은 일베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 인간은 박문진이 아주 물어뜯어 그냥.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촛불 시민들이 저기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 MBC에 속아가지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은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은 이 촛불은 꺼질 것이고 MBC가 굉장히 중도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뉴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지점이 되게 다 동일해요. 저 양반은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정말 신사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의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고구마 사이다 논쟁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확 지지를 얻고 했던 부분이 대표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한테 열광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국민들이 단지 대통령의 하야로 탄핵으로 이게 끝날 상황이 아니고 그간에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적폐가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다 털어지고 정말 새로운 나라로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종 스타일이지 태종 스타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태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 양반은 태평성대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심없이 하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태종처럼 정말 마음을 먹고 나한테 좀 무슨 아픔이 있거나 손해가 오더라도 확 쓸어버리는 이게 징계할 건 가능하겠냐. 징계하고 예. 처단할 건 처단을 하고 이거를 심지어요. 자칭 자기가 꼴통이라고 주장하는 육사 출신의 고급 군인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데요. 예. 사실은 진짜 혁명을 한 사람은 세종이죠. 예. 네. 태종은 쿠데타를 했고요. 아. 자, 어쨌든 방금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하고 네. 이제 고구마 사이다. 네. 그거 뭐 저는 뭐 재밌는 예. 이야기였다 생각하고 뭐 고구마 사이다 또 함께하면 좋죠. 예. 뭐 동치미 국물 있으면 또 더 좋고. 네. 우리 이번에 우리 그 후보 주자들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예. 아,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 그거는. 좋잖아요. 네. 나는 그럼요. 예. 이분들하고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 거라 생각해요. 예. 네. 맞으면 이제 그 구정치로부터 조금 흘러내려서 예.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그 경쟁의 끝은 협력으로 끝을 내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예.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 운영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예. 우리가 5년 뭐 10년 만에 세상 못 바꾸잖아요. 예. 좀 우리가 길게 이렇게 세상을 바꿔 나가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북한 먼저 예. 그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랜 친구, 예. 친한 친구예요.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만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과거에 있었던 역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다 다시 실천하는 그런 정도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낼 수 있다면 그러면 친구한테 충분히 의논하고 또 친구 도움도 받으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런 질문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마치 그것이 사상 검증이라도 예. 되는 양 그런 데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뭐죠 좀 도식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애자네요. 네. 그것들이 보기에 얼마나 뭘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데 지네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 양반은 특전사 출신이고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끼케 한다는 말이 왜 뻑하면 북한을 좋은 것처럼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꼼수는 다 본 것 같고.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최 변호사도 그 질문을 했는데 계속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8주 동안 진행된 촛불 국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20% 초반에서 머물러 있었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급상승했고 10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20%는 있지만 그 내부의 그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성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발언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는 형국이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제는 아까 이제 호남 얘기했듯이 도대체 우리 야권의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이 집토끼들을 좀 제대로 잡고 그분들이 섭섭해갖고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집토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도 어쨌든 지지도가 가장 그래도 앞서가고 있고 또 뭐 조금씩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고마운 예. 그런 마음이죠. 이제 더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내 개인 지지도보다 우리 당의 지지도 그다음에 또 우리 당 대선 후보 전체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게 훨씬 더 고무적이다.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재명 시장의 활약 예. 그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안희정 지사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이죠. 예. 안희정 지사 다들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키워놓은 파이는 나중에 누군가가 선출되는 후보를 다 지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 좋은 일이죠. 저는 뭐 집토끼 산토끼에 대한 전략이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선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져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확장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 확장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정책을 우크리가 한다거나 예. 무슨 말을 그냥 애매하게 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이 확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장의 방법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가지가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확장의 모습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제가 당대표 할 때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좋은 분들 영입하는 것으로 예. 우리 당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것이 그 총선에서 지지받는 하나의 요인도 됐고 지금도 우리 당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데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 그 부분도 잘 준비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많이 준비되어 네. 있다. 확장과 더불어 이게 정말 반석에 올라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소위 이제 중간에 있는 그냥 어떻게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표 공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다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든 안희정 대통령이 되든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그래도 떠오르는 거는 검찰 개혁은 확실히 할 것 같다. 이거는 보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이제 검찰 개혁 네.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제가 그 지금 로스쿨에 있는 김인혜 예. 교수하고 예.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예. 책을 공저로 낸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책을 한 건 쓴 거죠. 그러셨죠. 그 언제 쓴 거죠? 응? 언제 쓰신 거죠, 그게? 2012년도였나? 2011년에. 4, 5년 됐어요. 아니요. 네. 2011년에 저하고 북콘서트 하러 가실 때 그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몇 번 했었는데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부산에서 한 번 하고. 그때 우리 최 변호사님도 나오셨어요. 예. 그때 저 나온 거 왜 기억을 못 우리 하세요? 또 우리 예. 공조사도 참 저는 사회자였고요. 예. 여기는 전과자로 출연한 거고 질이 다릅니다. 완전. 아니야. 나는 그때 그 인터뷰할 때 내가 대권 주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누가 쓸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쓰겠습니다. 혼자 착각한 맞네. 거지. 우리 정기는 그때 기억나시죠? 탄압받은 피해자로 그래요. 나오는데 검찰 피해자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김상곤 교육관님도 나오시고 한명수 총리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다 검찰 사람을 피해자.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나는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네요. 일자리인데요. 예. 일자리를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공약을 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음. 그래서 기업에게 지원하고 뭐 투자를 촉구하고 뭐 이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정부, 공공부분. 예. 최대의 고용주가 정부고 공공부분이죠. 네. 그래서 나는 일자리만큼은 일종의 경제 비상 조치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정부하고 공공부분이 주도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이요. 예. 법적 정원이 6만 6천 명쯤 되거든. 예. 그런데 지금 4만 명쯤 돼 현원이. 반도 못 채우고 예, 있고. 이 사람들이 3교대 근무하느라고. 3교대 근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방차가 출동하면 또는 119 차량이 출동하면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그걸 못 탑승 채우나요?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여름에 울산 물 날릴 때 그 순직한 소방관 그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어서 원래 담당이 구급 담당이었는데 예. 인원이 없으니까 이분이 구조 업무에 투입된 거예요. 그 불은 난 물에 예. 들어가서 구조 작업하다가 본인이 순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업무잖아요. 이것만 바로 법적 정어만 채워도 당장에 2만 6천 명의 젊은 일자리가 그거를 지방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국가직으로도 전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획기적인 방식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법定노동 시간이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동안 노동부가 엉터리 유권 해석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로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 68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맞으면 맞지 않는 해석을 해왔거든요. 이것을 법에 정한 대로 주 52시간 노동 시간만 지켜내면 순식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70만 개 일자리가 알겠습니다. 생겨납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뭐 노동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가지게 되고 또 아버지도 육아에 거들게 되면 출산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현재 내에 아주 깔려 있었어요. 저는 뭐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그 히말라야에 계시다 그때도 급고 돌아오셔가지고 대리인이셨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청와대 계실 때가 법률 아니거든요. 대리인이죠.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에 끝내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렇죠. 오히려 소추안 쪽에서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시간을 끄는 여러 가지 신청들을 다 적절하게 기각을 했죠. 다 차단들을 하면서 상당히 조기에 결정을 내려주었죠. 참 역사가 희한해요. 그때 김기춘이 소추하는 쪽이고 반대편 대리인 나래문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래요. 2004년도에는 6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탄핵 사유는 방대하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 기록과 특검 수사 기록으로 완샷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탄핵 사유가 방대하다 해서 그 재판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월 31일까지는 안 될까요?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월 31일도. 저는 뭐 박한철 헌재 소장이 그런 욕심을 그래도 갖지 않을까. 그러나 내부에서 또 시간을 끌려는 또 책동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표낼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최강욱 변호사가 멋진 말을 했어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박한철 소장은 이 한철을 잘 이용할 것이다. 법률가라면 이거 이런 사건 자기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죠. 결정하고 싶죠. 우리 법률가들 그 욕심 아니겠어요? 전 법률가가 아니어도 욕심이 나요. 대신에 또 온몸으로 그리고 7차 심리가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오히려 이번에 그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지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그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간단한 것 같았지만 심리하기가 더 복잡했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을 따지게 되면 보다
명백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심리가 복잡한 것보다 예.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룰이 아직 서 있지 않았어요. 네. 아하.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증인은 어떻게 할 증거 건지. 능력은 예.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룰들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룰을 논의하는 자기들 논의를 꽤 오랫동안 가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립됐죠. 이제 그 시간이 필요 없죠. 예. 그리고 대표님 탄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탄핵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헌재에서. 예, 저는 뭐 확신합니다. 언제쯤이요? 늦어도 3월 초순경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퇴임하게 되면 예.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재에서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04년 탄핵 때 겪어보니까 그때도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구성이죠. 예.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말하자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예. 그런 어떤 권력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는 깨친 민주 변호사네. 엊그제 제가 김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박한철 씨가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김현장에 잠깐 있었더라고요.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박한철 씨하고 밥도 먹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 양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네가 판단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그랬더니 지들은 100% 그 양반을 임기 안에 끝내고 싶어 할 거다. 1월 31일. 네. 아. 그 사람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거다. 예.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상 부정부패한 대통령,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친 예. 최고의 검사. 그리고 스스로 자기한테 어떤 그 기존의 검사한테 씌워져 있던 무슨 정치 검사, 예. 그다음에 뭐 그 이상한 짓 하는 검사 뭐 이런 이미지를 되게 싫어한대요. 본인은 그렇게 안 씌워지기를 바란대. 난 정치검사 아니다. 네. 허허. 그래서 나는 굉장히 반듯하고 바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 성격이. 아니 내가